아버지, 전 당신 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걸 알고 계셨죠?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70평생 그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는 처음 들었다.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서려 있었다. 2026년 1월 겨울 아침은 유난히 추웠다. 아침 식탁은 언제나 조용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딸 수진이와 단둘이 사는 이 집은 늘 이렇게 고요했다. 수진이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는 신문을 펼쳤다. 오늘도 그랬다. 아빠, 국 짜지 않아요? 응, 괜찮아. 대화는 거기까지였다. 수진이는 45. 결혼도 안 하고 나를 돌보며 살았다. 주변 사람들은 효녀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고마운 줄 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건 어색했다. 우리 세대 아버지들은 다 그렇지 않나? 아빠, 오늘 병원 가세요. 검진 날이에요. 알았어. 약도 꼭 챙겨 드시고요. 응. 수진이가 가방을 챙겨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식은 국을 마저 떠먹었다. 그때 탁자 모서리에 놓인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의 것이었다. 어제 청소하다가 오래된 서랍에서 발견했다. 왜 그제서야 발견했는지 모르겠다. 3년 동안 그 서랍을 몇 번이나 열었는데 수첩 표지에는 아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영숙, 1950년생. 지금 살아있었다면 76이었을 것이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78년 12월 3일. 오늘 언니가 울었다. 배가 불렀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언니? 아내에게 언니가 있었나?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내는 외동딸이라고 했었다.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1978년 12월 15일. 아버지가 소리쳤다. 당장 없애라고. 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1979년 1월 8일. 언니가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밤새 눈이 내렸다. 1979년 2월 20일. 언니를 찾았다. 고시원에 있었다. 배가 많이 불렀다. 3월이면 낫는다고 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1979년 3월 17일. 오늘 새벽 언니가 아기를 낳았다. 여자아이다. 작고 예쁘다. 언니는 아기를 보지 않으려 했다. 1979년 3월 18일. 언니가 말했다. 내가 키워. 나는 못 키운다. 나는 아직 22살이다. 결혼도 안 했다. 어떻게 키우나? 1979년 3월 25일. 결정했다. 내 딸이라고 하기로 했다. 호적에도 그렇게 올리기로 했다. 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어머니가 설득했다. 손이 떨렸다. 아내에게 언니가 있었고 그 언니가 아기를 낳았고 아내가 그 아기를 키웠다는 건가? 그럼 그 아기가 페이지를 재빨리 넘겼다. 1980년 5월 10일. 오늘 선을 봤다. 이름은 김태수. 괜찮은 사람 같다. 아기 얘기를 했다. 내가 조카를 키우고 있다. 내 딸이라고 할 거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관없다고 했다. 정말 상관없을까? 김태수.
그게 나였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수진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건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는 평소처럼 10시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야근을 한 모양이었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따뜻한 우유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지만 한 글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진이 1979년 3월 17일생. 나와 아내는 1980년 10월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수진이는 있었던 것이다.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1980년 5월 선을 봤을 때 아내가 말했다. 저 사실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언니 애인데 사정이 있어서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그때 뭐라고 대답했나?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았을까? 아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내키지 않았다.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하지만 아내가 너무 간절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아내가 마음에 들었다. 예쁘고 착했다. 그래서 결혼했다. 결혼하고 한 달 후 수진이를 처음 봤다. 돌이 막 지난 아기였다. 작고 까만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봤다. 아빠라고 불러야 해요. 아내가 말했다.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는 아빠라고 하지 못했다. 아직 말을 못하는 나이였으니까. 하지만 두 돌이 지나자 말을 했다. 아빠.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뭘 느꼈나? 기쁨? 감동? 아니었다. 어색함이었다. 나는 수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 아내가 안아주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머뭇거렸다. 조금 있다. 왜요? 그냥 좀 어색해서. 아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나한테 수진이를 안아달라고 하지 않았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1981년 3월 19일. 수진이가 두 돌이 됐다. 남편은 여전히 수진이를 멀리한다. 안아주지 않는다. 아빠라고 부르면 고개만 끄덕인다. 괜찮을까? 수진이가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하나? 1983년 9월 1일. 수진이가 유치원에 갔다. 남편은 데려다 주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했다. 거짓말이다. 그냥 싫은 것이다. 1987년 3월 2일. 수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남편이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손은 잡지 않았다. 수진이가 아빠 손 잡아요라고 했지만 남편은 아빠는 카메라 들어야 해서라고 했다.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1995년 5월 20일. 수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됐다. 요즘 말이 없다. 친구들은 아빠랑 쇼핑도 가고 영화도 본다는데 우리 수진이는 아빠랑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빠, 나랑 영화 볼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다음에라고 했다. 다음은 오지 않았다. 2003년 8월 15일. 수진이가 대학을 졸업했다. 취직했다. 남편이 축하한다고 했다. 하지만 포옹은 하지 않았다. 악수만 했다. 수진이가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2015년 11월 3일. 수진이가 40이 됐다. 결혼하지 않았다.
왜 결혼 안 해? 라고 물었더니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다. 내 잘못이다. 남편 잘못이다. 우리가 수진이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다. 2023년 3월 12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췌장암 말기 6개월이라고 했다.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남편한테 말해야 하나? 아직 못하겠다. 2023년 5월 8일 오늘도 말하지 못했다. 2023년 7월 19일 오늘도 말하지 못했다. 마지막 페이지 2023년 8월 14일 내일이면 광복절이다. 나도 곧 해방될 것이다. 이 비밀에서 오늘 수진이에게 편지를 썼다. 남편에게도 편지를 썼다. 내가 죽은 후에 전해질 것이다. 용서해 주길, 사랑해 주길.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내가 나한테 편지를 썼다고. 어디 있지? 나는 침실로 달려갔다. 아내의 옷장을 열었다. 없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없었다. 화장대를 뒤졌다. 있었다. 작은 봉투 2개. 하나에는 수진아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수진아라고 적힌 봉투는 이미 뜯어져 있었다. 수진이가 읽었다는 뜻이었다. 여보에게라고 적힌 봉투는 아직 봉인되어 있었다. 나는 2봉투를 모두 들고 거실로 나왔다. 먼저 수진아라고 적힌 봉투를 펼쳤다. 수진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용기가 없어서야. 내 앞에서 말할 용기가. 너는 25살 때 한 번 물어본 적 있지. 엄마, 나 진짜 엄마 딸 맞아? 그때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거짓말이었어. 수진아, 넌 내 친딸이 아니야. 넌 내 언니 딸이야. 너는 명희 언니가 1979년 3월 17일에 낳은 아이야. 명희 언니는 그때 25이었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 하지만 그 남자는 임신 소식을 듣고 도망갔어. 언니는 혼자 너를 낳았어. 집안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당장 보육원에 보내라고 했어. 언니는 울기만 했어. 엄마가 나섰어. 내가 키울게라고 했어. 그렇게 너를 데려왔어. 호적에도 내 딸로 올렸어. 1980년 엄마는 아빠를 만났어. 결혼 전에 말했어. 조카를 키운다. 내 딸이라고 할 거다. 아빠는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 아빠는 평생 너를 멀리했어. 안아주지 않았어. 손잡지 않았어.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는 그게 너무 슬펐어.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빠의 사랑을 받게 하지 못했어. 명희 언니는 너를 낳은 후 서울로 갔어. 연락을 끊었어.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수진아, 넌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사랑받아 마땅한 아이야.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정말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수진이가 이 편지를 읽었다는 건가? 언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나는 여보에게라고 적힌 봉투를 뜯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 근데 가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어. 당신 평생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았지. 나는 알아. 당신이 수진이를 조카로 생각했다는 거.
1980년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내가 말했을 때 당신은 괜찮다고 했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 당신은 수진이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 손도 잡지 않았어. 사랑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원망했어. 동시에 이해했어. 당신도 힘들었을 거야.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하지만 여보, 수진이는 남의 아이가 아니야. 수진이는 우리 딸이야. 당신이 사랑하지 않았어도 나는 사랑했어.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 수진이는 평생 아빠의 사랑을 갈구했어. 당신은 한 번도 그 갈증을 채워주지 않았어. 여보, 부탁이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수진이를 안아줘. 한 번만이라도 사랑해라고 말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리고 미안해. 당신한테도 짐을 지웠어. 평생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어. 용서해줘. 당신의 아내가.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나는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사랑할 수 없었다. 왜 나는 수진이를 사랑할 수 없었을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거실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났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다. 아빠 깨셨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응. 아침 드실래요? 미역국 끓였어요. 그래. 나는 식탁에 앉았다. 수진이가 국을 떠서 내 앞에 놓았다. 아빠, 요즘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눈이 충혈됐어요. 조금. 병원 가보세요. 응.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다.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45. 이마에 주름이 생겼다. 머리에 흰머리도 섞였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수진아. 네. 아니야. 뭔데요? 그냥. 수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밥을 먹었다. 나는 말하고 싶었다. 편지 얘기를. 아내의 수첩 얘기를.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수진이가 설거지를 했다. 아빠, 저 오늘 좀 늦을 거예요. 회식 있어요. 그래.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응. 수진이가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날씨 뉴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다시 아내의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구절에 멈췄다. 1990년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 수진이가 물었다. 아빠는 왜 나를 안 안아줘?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빠는 원래 그래라고 얼버무렸다. 수진이가 친구들 아빠는 다 안아준대라고 했다. 나는 아빠마다 다른 거야라고 했다. 수진이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나는 수첩을 덮었다. 가슴이 아팠다. 그날 밤 수진이는 11시가 넘어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아빠 안 주무세요? 응, 기다렸어.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수진이가 소파에 앉았다. 뭔데요? 나는 아내의 편지를 꺼냈다. 수진아라고 적힌 봉투. 이거 읽었니? 수진이의 얼굴이 굳었다. 순간 술 기운이 확 깬 것 같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찾았어. 엄마 서랍에서. 언제 읽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작년요. 작년 여름. 그럼 거의 6개월 동안 아무 말 없이 지냈다는 건가? 왜 말 안 했어? 말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아빠는 어차피 저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전 평생 궁금했어요. 왜 저만 안 안아주시는지, 왜 저만 손 안 잡으시는지, 왜 친구들 아빠는 다 사랑해라고 하는데 우리 아빠는 안 하는지. 수진아,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나랑 2인 삼각 할래? 아빠는 못 뛰어라고 했죠. 근데 옆 친구 아빠는 다리 아픈데도 뛰더라고요. 그건 중학교 때 학부모 상담날 아빠한테 부탁했어요. 아빠 같이 가요. 아빠는 바빠라고 했죠. 근데 엄마 혼자 갔어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버지는 왜 안 오셨어요? 엄마가 대신 대답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 합격하고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빠, 나 대학 붙었어. 아빠는 그래, 잘했다고만 했어요. 포옹도 없었어요. 악수만 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25살 때 한 번 물어봤어요. 아빠, 나 진짜 아빠 딸 맞아? 아빠는 무슨 소리야라고 했죠. 근데 눈을 안 보셨어요. 거짓말하는 거 알았어요. 수진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수진이가 웃었다. 비웃는 웃음이었다. 아빠, 전 45년 동안 아빠의 사랑을 기다렸어요. 단 한 번이라도 안아주기를,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해라고 말해주기를. 근데 한 번도 없었어요. 엄마 편지 읽고 나서 알았어요. 아, 나는 원래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소리쳤다.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럼 왜 안 하셨어요? 수진이도 소리쳤다. 왜 평생 저를 남처럼 대하셨어요? 왜 저만 피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은 없어. 그럼 뭔데요? 제가 아빠 친딸이 아니라서요? 제가 엄마 조카라서요? 맞죠? 그래서 사랑 못하신 거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이었으니까.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수진아. 아빠, 전 이제 나갈게요. 뭐? 독립할게요. 더 이상 아빠 짐 되기 싫어요. 무슨 소리야? 넌 짐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수진이가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빠, 저한테 저는 뭐예요? 딸이에요? 조카예요? 아니면 그냥 의무예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이가 일어났다. 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수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거실에 주저앉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이는 정말 집을 구했다. 역 근처 원룸. 보증금 3천만 원.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이사 갈게요. 그래. 짐은 많지 않으니까 혼자 할 수 있어요. 도와줄까? 괜찮아요. 수진이는 내 제안을 거절했다.
그 주 내내 수진이는 짐을 쌌다. 옷가지, 책, 화장품. 살아온 흔적들을 상자에 담았다. 나는 방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목요일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기억이 떠올랐다. 1981년 수진이 돌잔치. 여보, 수진이 안아봐요. 아내가 수진이를 내밀었다. 나는 괜찮아. 왜요? 수진이 아빠잖아요. 안아주는 건 엄마가 더 잘하잖아. 여보. 나중에. 나는 피했다. 1985년 유치원 입학식. 아빠 손 잡아요. 수진이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아빠는 카메라 들어야 해서. 엄마가 찍어주면 되잖아요. 엄마는 내 옆에 있어야지. 그럼 아빠는요? 아빠는 사진 찍어야지. 수진이가 손을 내렸다. 1990년 운동회. 아빠, 나랑 2인 삼각 할래요? 아빠는 못 뛰어. 조금만요. 다른 친구들 아빠는 다 뛰는데. 아빠 다리 아파. 네.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1995년 학부모 상담. 여보, 같이 가요. 아내가 말했다. 나는 바빠. 30분만 시간 내봐요. 회사 일이 있어. 그래요. 알았어요. 아내가 혼자 갔다. 2003년 대학 졸업식. 아빠, 나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다. 아빠,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그럼 안아줘요. 악수하자. 나는 손을 내밀었다.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악수했다. 기억을 되짚으며 나는 깨달았다. 나는 평생 수진이를 피했다. 왜? 두려웠기 때문이다. 뭐가 두려웠나? 사랑하는 게. 왜 사랑하는 게 두려웠나? 내 친딸이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평생. 수진이는 조카다. 남의 아이다. 의무다. 사랑할 필요 없다. 키우기만 하면 된다.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면 된다. 그게 내 역할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편지를 다시 읽었다. 여보, 부탁이야. 내가 떠난 후에라도 수진이를 안아줘. 한 번만이라도 사랑해라고 말해줘. 나는 편지를 쥔 채 울었다. 70평생 처음 우는 것 같았다. 토요일 아침 이사날. 수진이는 새벽부터 짐을 챙겼다. 이삿짐 센터 기사가 8시에 온다고 했다.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빠, 저 갈게요. 수진이가 가방을 메고 나왔다. 안녕히 계세요. 수진아. 네. 나는 일어났다. 미안하다. 또요? 아니, 진짜로. 나는 수진이에게 다가갔다. 아빠가 평생 못했던 말이 있어. 뭔데요? 사랑해.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친딸이든 아니든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너는 내 딸이야. 아빠,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게 말했다. 평생 표현 못하고 살았다. 나는 수진이를 안았다. 평생 처음으로. 수진이는 내 품에서 얼어붙었다. 아빠, 뭐 하세요? 안아주는 거야. 늦었지만. 수진이가 떨기 시작했다. 아빠, 이제 와서. 늦어도 괜찮아.
이제라도 하고 싶어.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저는, 응, 알아. 아빠도 사랑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이삿짐 센터 기사였다. 수진이가 내 품에서 벗어났다. 아빠, 그래도 갈게요. 왜?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시간. 얼마나? 모르겠어요. 한 달? 1년? 아니면 평생? 수진아. 아빠 45년 동안 사랑 안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사랑받는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다. 나중에 연락할게요. 수진아. 안녕히 계세요, 아빠. 수진이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빈집에 홀로 남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 수진이의 필체였다. 아빠,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안아줬을 때 전 화가 났어요. 왜 이제야?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늦어도 괜찮다는 걸. 아빠가 45년 만에 사랑해라고 했을 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아빠도 힘들었겠죠.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전 이제 알아요.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걸. 엄마가 아빠한테 짐을 지운 거예요. 아빠,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나요. 제 집으로 오세요. 밥 해줄게요. 수진이가. 나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일요일 나는 수진이 집으로 갔다. 작은 원룸이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빠, 어서 오세요. 응. 앉으세요. 밥 거의 다 됐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밥을 퍼왔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우와, 많이 했네. 아빠 좋아하시는 거 다 했어요. 고맙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아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응, 그냥 집에서.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지.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수진이가 웃었다. 아빠,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진짜 엄마. 그러니까 명희 이모. 찾고 싶어요. 찾고 싶어? 네. 궁금해요. 어떻게 사는지, 저를 기억하는지. 그럼 찾아보자. 진짜요? 응, 같이. 고마워요, 아빠. 우리는 명희를 찾기 시작했다. 아내의 수첩에 적힌 정보를 바탕으로. 명희. 1954년생. 마지막 주소는 서울 종로구. 하지만 그건 1979년 정보였다. 지금은 2026년. 거의 50년 전 정보였다. 나는 구청에 전화했다. 시청에도 전화했다. 주민등록을 추적했다. 한 달이 걸렸다. 명희는 부산에 살고 있었다. 주소를 받았다. 부산 해운대구. 아빠, 진짜 찾았어요? 응, 부산에 산대. 가볼까요? 그래, 가자. 우리는 부산행 KTX를 탔다. 부산역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갔다. 주소는 작은 주택가였다. 여기인 것 같은데. 떨려요, 아빠. 나도.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 한 분이 나왔다. 이른이 넘어 보였다. 누구세요? 명희 시댁 맞나요? 네, 제가 명희인데요. 수진이가 숨을 멈췄다. 저는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 명희의 얼굴이 굳었다. 혹시 영숙이 딸? 네. 아니, 이모 딸이에요. 명희가 수진이를 빤히 쳐다봤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컸구나.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들어와. 어서.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다.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모가 너를 버렸어. 낳고도 한 번 안아보지 못했어.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이모는 평생 너를 잊지 못했어. 명희가 울었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이모는 혼자 케이크를 샀어. 촛불을 켜고 수진아 생일 축하해라고 했어. 혼자서. 이모는 결혼도 못했어. 애를 낳을 용기가 없었어. 너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수진이가 명희의 손을 잡았다. 이모, 전 버려진 게 아니에요. 뭐? 전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엄마한테요. 그리고 수진이가 나를 봤다. 아빠한테요. 명희가 나를 쳐다봤다. 이분이? 네, 제 아빠예요. 명희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딸을 키워주셔서.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잘 못 키웠어요. 사랑도 제대로 못 줬어요. 그래도 키워주신 거잖아요. 수진아, 넌 행복했니? 명희가 수진이에게 물었다. 수진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했어요. 늦게나마. 아빠가 늦게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명희가 웃었다. 그럼 됐다. 그걸로 됐어. 우리는 그날 저녁을 명희와 함께 먹었다. 명희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국밥집이었다. 이모 장사 잘 되세요? 응, 그럭저럭. 혼자 먹고 살만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괜찮아. 이제 너를 만났으니까. 명희가 수진이 손을 잡았다. 수진아, 자주 와. 이모 보러. 네, 그럴게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KTX 안. 수진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아빠 신기하죠? 뭐가? 전 버려졌는데 결국 3명한테 사랑받았어요. 엄마, 아빠, 그리고 이모. 엄마는 저를 키웠고 아빠는 늦게나마 사랑해줬고 이모는 평생 저를 기억했어요. 수진이가 웃었다. 전 복받은 사람인가 봐요. 나는 수진이 손을 잡았다. 아빠도 복받았어. 왜요? 너를 만나서. 수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그로부터 1년 후. 수진이는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아빠, 제가 다시 들어와도 돼요? 당연하지. 혼자 사니까 외로워요. 나도 외로웠어. 그럼 같이 살아요. 그래. 명희도 가끔 우리 집에 왔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함께 웃었다. 함께 이야기했다. 어느 날 명희가 물었다. 수진아,
너 진짜 행복하니? 네, 정말이요. 아버지한테 잘 받고 있니? 수진이가 나를 봤다. 네. 아빠가 요즘은 매일 안아줘요. 명희가 웃었다. 다행이다. 지금 나는 76이다. 수진이는 46이 됐다. 얼마 전 수진이가 결혼한다고 했다. 아빠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 좋다. 아빠 결혼식 때 저랑 같이 입장해 줄 수 있어요? 나? 네. 아빠가 저를 키웠잖아요. 아빠, 제 손 잡아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결혼식 날. 나는 수진이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수진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너무 예뻤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신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수진이 손을 신랑에게 전해줬다. 잘 부탁합니다. 네, 아버님. 나는 자리에 앉았다. 주례가 말했다. 신부의 아버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나는 단상에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수진이 아빠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이는 제 친딸이 아닙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제 딸입니다. 저는 평생 수진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사랑합니다. 나는 수진이를 봤다. 수진이가 울고 있었다. 수진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행복해라. 나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진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날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수진이가 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그날. 하지만 진짜 달라진 건 그날이 아니었다. 진짜 달라진 건 내가 사랑해라고 말한 그날이었다. 피보다 진한 건 사랑이었다. 그걸 알기까지 70년이 걸렸다. 하지만 늦어도 괜찮았다. 사랑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 수진이는 지금 행복하게 산다. 명희 이모는 여전히 부산에서 국밥집을 한다. 나는 수진이 집 근처로 이사했다. 손주도 생겼다. 이름은 영숙이다. 돌아가신 아내 이름을 땄다. 영숙이는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나는 영숙이를 매일 안아준다. 늦게 배운 사랑이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어제 영숙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엄마 사랑해요? 그럼. 얼마나요? 이만큼. 나는 팔을 크게 벌렸다. 영숙이가 웃었다. 우와, 엄청 많이. 그럼. 나는 영숙이를 안아 올렸다. 할아버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영숙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영숙이가 내 뺨에 뽀뽀했다. 저도요. 나는 웃었다. 이제는 웃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70년이 걸렸지만 결국 배웠다.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